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얼마 전까지 이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졌지? 특히 수입 과일이나 수입 치즈 같은 걸 집어들면 가격표를 보고 살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런 현상 뒤에는 환율이라는 녀석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환율 1,500원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환율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환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바꿀 때 적용되는 교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고 하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교환할 때 교환 비율이 있는 것처럼요. 골드 1,400개를 내야 다이아몬드 1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서 1,470원대를 오가고 있고 한때는 1,48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1,500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게임에서 내 캐릭터의 레벨이 낮아지면 같은 아이템을 사려고 더 많은 골드가 필요한 것처럼요. 예전에는 1,300원만 내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470원을 내야 하고 1,500원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같은 달러인데 우리가 내야 하는 원화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어요. 커피 원두도 수입하고 밀가루도 수입하고 소고기도 상당 부분 수입합니다. 석유도 전부 수입이고요. 이런 물건들은 모두 달러로 값을 치르고 사와야 해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겠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에서 커피 원두를 10달러어치 수입한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1,300원일 땐 13,000원이면 됐어요.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5,000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커피 원두인데 2,000원이나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커피만이 아니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카페에서 파는 커피값도 오르고 빵집에서 파는 빵값도 오르고 고깃집의 고깃값도 오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기름값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도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도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석유는 국제적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이 바로 영향을 받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택배비도 오르고 결국 마트에서 파는 물건들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수입물가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들이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환율이 1,300원일 때 미국 여행을 가서 100달러를 쓰면 1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100달러를 쓰는데 15만 원이 필요합니다. 2만 원이나 더 드는 거예요. 열흘 여행에 1,000달러를 쓴다고 하면 2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학생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아요. 한 달 생활비가 2,000달러라고 하면 환율이 1,300원일 땐 260만 원이었는데 1,500원이 되면 3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나 더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곳들이 많아요. 이걸 외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미국에서 1,000만 달러를 빌려왔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1,300원일 때 이 빚은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1,000만 달러가 150억 원이 됩니다. 빌린 달러는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원화가 20억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심하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직원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환율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갈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졌다는 건 같은 원화로 바꿀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려고 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르고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들이 더 나가려고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이에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금리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율이에요. 미국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을 맡겨도 미국에 맡기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협상 때문이에요.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달러가 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서예요. 정치가 불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돈을 빼가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환율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에 핸드폰을 팔아서 100달러를 벌었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1,300원일 때 이 100달러는 1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100달러가 15만 원이 됩니다. 같은 핸드폰을 팔았는데 원화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환율 상승이 거의 대부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를 벌어오는 게 아니라 달러로 사온 물건들을 소비하는 입장이니까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1,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특별히 중요한 걸까요? 사실 1,499원과 1,500원이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1,500원이라는 숫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마치 시험에서 99점과 100점이 느낌이 다른 것처럼요. 1,500원을 넘으면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 겁을 먹습니다. 이런 심리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줘서 환율이 더 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적은 아주 위기 상황일 때였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1,900원대까지 치솟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5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1,500원이라는 숫자는 위기의 신호탄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이 그때처럼 심각한 건 아니에요. 한국은행이나 정부도 외환 보유고라고 해서 비상시에 쓸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과거보다 우리 경제의 체력도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면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우리예요.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도 비싸지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비싸지고 마트에서 장을 봐도 비싸집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식품 물가가 5년 새 27%나 올랐다고 해요. 고환율 때문에 수입 식품 가격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붕어빵을 사 먹기도 무섭다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환율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있어요. 첫 번째로 불필요한 해외 직구나 해외 여행은 조금 미루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환율이 높을 때 달러를 쓰면 손해니까요. 두 번째로 수입품보다는 국산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국산 제품은 환율 영향을 덜 받거든요. 세 번째로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득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투자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환율이 1,500원이 된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들이 비싸지고 우리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기업들은 외채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1,500원을 넘었던 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1997년 같은 외환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도 탄탄하고 경제 기초 체력도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환율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서민들의 생활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경제 뉴스를 볼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현명하게 대비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